네, 전해드린 대로 자맹을 이어가던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이 지역구인 울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비쳤습니다. 당내에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리포트에도 나왔었고 당 대표에서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일단 출마를 하겠다 이런 걸 시사한 것 같아요. 이렇다면 김기현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이제 지역구, 특히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저는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보통의 경우에. 예. 근데 이제 김기현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또 대패했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출발 자체가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 연대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지난 당대표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그 다음 날 대표직에서 이제 물러났어요. 네네. 선당 후사 이야기를 했고 희생을 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총선 승리와 또 윤석열 정부 성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예. 전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지역 출마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요. 좋은 영향은 안 주겠죠. 국민의힘에? 예, 그렇죠. 국민의힘에 좋은 영향은 안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을 이야기했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예. 아무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도 이제 이준석 전 당 대표를 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이제 페북에만 짧은 글을 썼는데 네네. 대국민 어떤 성명서라든지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러나면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예. 개인적인 어떤 그 기득권을 이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총선에는 좋은 영향은 안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야 울산에 대한 애착도 있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도 돌아간 마음은 있겠지만 당대표를 하면서 쇄신, 희생 이런 거 얘기를 쭉 나오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장제원 의원과의 이제 김장연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볼 때. 그렇다면 밖에서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김기현 대표의 행보가 사실 좀 예정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당대표 물러날 때 본인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미지를 준 것이 아니라 사퇴 요구의 압박에 마지못해서 물러난 듯한, 밀려난 듯한 그런 사퇴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 사퇴 또한 당이나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SNS에 딱 올려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당대표직은 내려놨는데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건 분명히 가지고 갈 거야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전 대표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겠죠. 내가 대표직과 의원직의 양손에 들고 있는 거를 내가 그럼 두 개를 어떻게 다 내려놓느냐? 예. 그 중에 하나 내려놔야 된다고 하면 그래. 당 대표직을 던지는 게 더 낫다고 아마 판단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네네. 윤심을 잔뜩 등에 업고 예. 당대표가 된 김기현 전 대표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한테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 혁신위하고 갈등만 하다가 예. 대표직은 물러나고 나는 지역구는 사수하겠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이나 변화 이미지하고는 반대로 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밖에서도 이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 김기현 대표가 가는데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준석 대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좀 밖에서 당내에서 봤을 때도 왜 이준석 대표하고 만났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과정이 좀 이제 석연치가 않았고, 네네. 이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 김기현 의원이 이야기한 거하고는 좀 예. 반대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혁신안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상당히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신경전을 좀 벌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혁신에 대한 타이밍도 놓쳤고 그러니까요. 당대표 사퇴도 결국 김장연대 시작을 장제원 의원이 했듯이 그 김기현 그 당대표의 사퇴도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물꼬를 튼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죠. 예, 그것도 타이밍을 놓쳤고 더더군다나 사퇴를 한 이후에 지역구 출마를 또 지역구 출마 쪽으로 이렇게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희생하고 헌신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김기현 그 전 대표가 결국은 그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죠. 예. 많은 애를 쓰신 거는 맞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는 결국은 김기현 지도부의 실패 아닙니까? 혁신의 실패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지역구 출마 쪽으로 가다 보니까 희생한 게 별로 없네라는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친윤 인사로 꼽히는요, 박성민 의원 이 공개석상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발언 내용과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대통령의 다 아시잖아요. 술 친구다.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 초선이지만 삼성급 초선이다. 그 과연 윤핵관이냐 신핵관이냐 논란이 많은데 예. 이분이 대통령 주변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분이 가장 부적절한 게 뭐냐면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을 팔고 다녀요. 이분이 글쎄요,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친하다 이런 걸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은 또 왜 그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총선도 다가오고 또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 심정은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굉장히 좀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일반 의원들하고도 그렇고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전화하고 네네. 만나는 거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가 없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있는 그 의원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수시로 막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밤새도록 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굉장히 좀 우스워진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윤심팔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저도 과거에 그 대통령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만난다든지 네네네.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아무런 그 배석자 없이도. 예. 그래도 의원직 끝날 때까지는 거의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네. 그래야 대통령도 오히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안심하고.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통령이 연락했다. 밤새도록 전화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그 소통을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혁신위와 이 지도부 갈등 당시에 친윤 초선 의원들 집단적으로 김기현 전 대표를 옹호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 이른바 이제 윤심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자신의 이제 총선을 위해서 저렇게 매달릴 수도 있겠지만 글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땐 모양은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과의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나는 대통령과 가깝다, 친하다 이런 거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으로 포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게 너무 심해진 것이 당과 정이 너무나 수직적 관계 아니냐. 용산의 명을 받아서 국민의힘은 그냥 실행하는 예. 그런 당정 관계에서 과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당내 민주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용산의 뜻을 받아서 집단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 전에 박성민 의원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를 자꾸 과시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힘을 이렇게 과시를 하는데요. 예. 저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말이 좀 강력하고 이럴 예. 때 사람들은 그 지도자에게 직언을 하기보다는 그 비위를 맞추는 데 노력을 하고요.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친하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이 왔긴 온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당 상임고문 회의에서 원로들이 이순신 장군처럼 배가 12척만 남은 상황인데 한 장관에 맡겨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의견은 지금 다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날 것 같다. 12척밖에 안 남았다. 이순신 장군 같다. 김영우 의원도 일단은 비대위원장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그때 그쪽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 선택지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닥이 잡힌 거죠. 예. 이 정도 되면은 예. 뭐 의총에서도 그랬고 또 원내위원장과의 연석회의에서도 그랬고 예. 어제 상임 고문단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뭐 다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일단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여태까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줬던 거하고는 그 차원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이제 당 대표인데 실질적인 예. 이 모든 사안을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법무부 장관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사실 논쟁이나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논쟁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의 그런 어떤 그 교감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제 정치 개혁 혁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능력을 기대하는 것인데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이 됐을 때 과연 이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요. 여권에서는 총선 이후 수용하는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한동훈 장관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기도 했었죠. 그 모습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자, 일단 상황은요. 민주당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을 통과시킨다 이런 방침이죠. 여권에서는요. 총선 기간 내에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는 건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하는 특검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죠. 예. 이게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한 70일 정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특검법이 통과돼 가지고 특검을 지명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 4월 달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4월 10일이 이제 총선인데 그러니까 총선 기간 내내 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 받는 모습을 이제 생중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블랙홀이 돼가지고 다른 총선의 이슈가 거의 묻히게 되는데 네. 그거를 민주당이 이제 전략적으로 또 정의당 야권 전체가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뭐 독소 조항 이런 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이 사실 2년 넘게 수사를 했던 건데 예.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 특검을 한다는 거는 누가 네. 보더라도 총선용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독소 조항 이야기는 합니다. 예. 굉장히 그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앞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을 단순히 거부한다고 했을 때 국민적인 저항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든지 네네네. 어떤 그
특단의 또 대책이라든지 조치가 병행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거부를 했을 때 국민적인 저항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되면은 예. 아마 법무부 장관 때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생각 더하기 예.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 이 총선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로 이제 뭐 뒤로 미룬다거나 뭐 독소 조항을 좀 뺀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좀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총선용이다라는 이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협상의 대상은 아니고요. 청소년도 물론 아닌 게 네. 작년 그러니까 올해 김건희 특검법이 예. 발의가 됐을 때 예. 그러면 그때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으면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지금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이 총선 앞이다. 이거는 민주당이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거를 이제 총선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 뭐 한동훈 장관 뭐 선전선동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의혹이 더 많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특검으로 그러면 해야 된다. 왜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를 안 해서요? 그래서 특검에 여론이 있어서 특검법을 상정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이 더 털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예. 아니고 오히려 총선 앞두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는 야당인 민주당의 그동안의 정치 공세였다. 예. 이렇게 털고 가는 것이 나은 거지. 마치 이게 무슨 뭐 성역인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을 네네. 정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예. 저는 이제 실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게 털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이거는 뭐 총선용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총선용이죠. 왜냐하면은 이거 검찰 수사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을 때 예. 그때 이미 이 특검을 내놨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예. 그냥 총선 전에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총선 직전에 결국은 특검을 네. 하지 않을 수 없는 네네. 시기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총선용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뭐 언급을 해줬습니다. 뭐 없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성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기소 자체가 안 된 상황을 그 이성윤 지검장이 붙들고 있다가 마무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그 총장을 지휘권 그 검찰에 대한 수사 예. 지휘권까지 박탈해 가면서 네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총선용이다 생각하고 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털고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민주당 야권에서는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전략은 계속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의 문제다. 예. 그런 이미지 그 훼손이라든지 그런 걸 노린 총선용이다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 특검을 받지 않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수사 상황 생중계, 특검 추천권 야당이 독점했다,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 이런 몇 가지 독소 조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간에 다시 협상을 해서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독소 조항이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전에 최순실 특검에서도 예.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 다 진행 사항을 밝혀왔고요. 또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하고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당연한데 예. 마치 무슨 뭐 수사 기밀을 일부러 뭐 유출하는 것처럼 이거를 좀 독소 조항이라고 몰고 가는 거는 이 전과도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뭐 독소 조항이네 선전선동용이네 총선용이네 이런 지금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예. 민주당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표가 비대위가 되면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해야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이제 한동훈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숙제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이게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악법이고 독수 조항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은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특별 감찰관 얘기도 나오고 네. 또 김건희 여사의 대외 일정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어떤 제한 내지는 그 조치 이런 게 이제 뭐 제2 부속실을 통하든 뭘 예. 통하든 그런 어떤 조치나 대국민 성명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번 특검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과거의 특검,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최순실 특검도 야당이 이제 주도는 했지만은 그래도 대한변협이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제3기관의 그 특검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민주당하고 정의당 당에서만 추천하는 특검으로 이게 꾸려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상적인 특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